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32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는 393페이지 벌칙 부분입니다. 이 벌칙 부분을 끝으로 이 관세법 파트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FTA 특례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혹시나 앞선 강의에서 좀 내가 복습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FTA 특례법 넘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가 끝나고 앞서서 내가 조금 복습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고 난 뒤에 다음 이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뭔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그 사건의 내용을 보는 건 재밌는데 이게 어떤 징역형은 몇 년이다, 벌금형은 얼마다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상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시험에 좀 많이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만 추려놨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시고 내용을 일단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형벌에 대한 징역형 몇 년, 벌금형 얼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보시면서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예요.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는 내가 어떠한 전자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아니면 그 위조 변조된 정보를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형벌이 셉니다.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다. 두 번째가 이제 밀수출입죄예요. 밀수출입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볼 관세포탈죄, 밀수출입, 관세포탈 이 두 가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밀수출입죄 첫 번째는 내가 원래 수출입을 하면 안 되는 품목들 우리 배웠었죠. 뭐 국가의 어떤 기밀을 뭐 이제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 뭐 우리가 수출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그리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밀수입, 밀수출을 한 경우, 또는 내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합니다 라고 세관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원래 이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건인데 사실은 이 물품이 아닌 뭐 요런 물품인 것처럼 거짓말로 다른 물품으로 수입 신고, 수출 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밀수출입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장 세게 처벌을 하는 거는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7땡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항상 앞에 있는 게 징역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판결을 해드리는 내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관세법에서 처벌을 할 때에는 똑같은 어떤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수입이 수출보다 좀 더 세게 형벌을 때려요.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여지가 더 이제 높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처벌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 다음이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수입에 신고를 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밀수입하거나 아니면 수입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원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수입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려와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배입니다. 10배인데 관세액의 10배. 그리고 물품 원가 중 누가 더 높냐, 더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수출이에요. 수출은 내려옵니다. 수출은 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우리 2년씩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물품 원가, 얘를 뺐어요. 얘를 빼서 물품 원가. 그래서 밀수출입죄는 이렇게 처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포탈죄가 나옵니다. 관세포탈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야 되는 세금, 관세를 내가 좀 덜 내려고, 안 내려고 포탈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포탈죄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세라고 하는 건 과세가격 곱하기 관세율의 공식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관세율은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 포탈을 돼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요 관세를 포탈하려고 과세 가격에 손을 대거나 관세율이나 HS에 손을 댄 경우에 관세 포탈죄로 보통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5원이에요. 35원.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5원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5라고 하는 거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그리고 물품 원가 중 더 높은 금액. 자, 물품 원가라고 할 때는 전체 물품의 원가가 아니라 포탈하려고 거짓 또는 얘기 안 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라고 전체 물품 원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HS 코드 확정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 신청을 하는데, 이때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도 관세포탈죄 35원으로 처분이 되겠다. 그리고 수입이 제한된 사항, 우리 수출입 요건 같은 수출입 공고사항 이런 것들 되겠죠. 그런 걸 회피할 목적으로 원래는 이만큼 완제품인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가져오거나 얘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미완성 물품, 전체 물품이 아닌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한 경우에도 35원 관세포탈죄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과 수출의 신고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우리 어떤 이제 허가, 승인, 뭐 제한 이런 요건사항, 추천, 증명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 우리 수입이 조금 더 세다고 했죠. 보시면 수입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출은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더하기 2는 3이죠. 35원, 3312. 앞에는 77, 5, 10원. 그리고 3원, 10 빼고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감면과 환급이 있어요. 부정감면, 부정환급 같은 경우에도 관세포탈로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35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35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같고요. 감면하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정환급 받은 것에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것. 부정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환급 받은 것도 당연히 다 토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95페이지 가격조작죄입니다. 가격조작죄는 예전에는 그 허위 신고죄로 이제 처벌이 되었던 건데요. 내가 어떤 우리 수정 보정 신고 기억나시나요? 수정 신고,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그리고 또는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이득을 내가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있게끔 뭔가 가격을 조작한 경우에 가격 조작죄로 처벌이 돼요. 일단은 우리 관세포탈죄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관세포탈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율이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로 이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만 허가, 승인, 뭐 증명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관세라고 하는 건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로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조작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높아졌어요. 그럼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되려고 수출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조작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이제 무역금융,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수출 가격을 좀 부풀려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무상 물품,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받는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가격을 높여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매입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가가치세라던가 이런 내국세가 여러 가지가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 매입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거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막 높여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의료 수가를 높여가지고 보험 수가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격 조작죄로 처벌이 되겠다. 그래서 가격 조작죄는 25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중 높은 벌금에서 가격 조작죄는 25원 되겠다. 25원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몰수, 그 다음에 사실 이 외에 다른 것들 많지만 이게 좀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몰수라고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몰수는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몰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운반기구, 배라던가 뭐 트럭 이런 것들의 이제 소유자가 범죄에 이게 밀수출입대에 사용된다라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뭐 운반기구를 몰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거 밀수출입죄에 사용되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건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자. 배라고 해볼게요. 이 배에다가 범죄 물품을 이미 싣거나 아니면 실으려고 하는 경우, 적재하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싣고 가고 있는데 정지라고 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 또는 이렇게 가고 있거나 멈추라고 했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가거나 이거를 해상에다가 투기하는 경우, 투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해상에서 물건을 이렇게 건네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범죄 물품을 싣고 이거를 룰루랄라 운반을 하는 경우, 룰루랄라 이렇게 운반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배가 몰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그림도 같이 그려두시면 오히려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에 사용된 물품입니다. 지금은 운반기구였고요. 범죄에 사용된 물품. 자,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밀수출입죄예요. 몰수 같은 경우에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범인의 소유, 점유 물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몰수한다. 다만 보세구역 반입 한 물건이거나 폐기물이거나 이거 국가에서 몰수할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도 폐기물 나름이에요. 폐기물인데 막 금이 포함돼 있어. 금을 그 중에 일부 회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몰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두 번째,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 신발인데 신발이 키높이 신발인데 그 키높이 부분 안에 금이 가득 들어있어. 마약이 가득 들어있어. 그걸 넣을 수 있게끔 특수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그 특수 가공한 신발, 키높이 신발이 누구의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물건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물건들이 막 있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막 있는데 핸드폰 사이에 핸드폰 모양을 한 뭐 이제 어떠한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마약이나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이제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이 전체 물건이 범인의 소유일 때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든지 몰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다? 키높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미수범 등 볼게요. 미수범 등에서 기본으로 빨고 가는 건 아까 몰수에 해당되었던 밀수출입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포탈죄 그리고 추가해서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밀수출입과 관세포탈이에요. 이런 행위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 진짜 범인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가 추가가 됩니다. 두세 번째는 이 세 가지 미수범. 내가 범죄 시도를 했으나 범죄를 저지르진 못했어. 미수에 그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죄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제 세 가지 위조 변조죄, 관세포탈, 그리고 밀수출입.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 준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태료의 부과인데요. 과태료의 부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정말 많고 뭐 1억 원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에, 2천만 원 이하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다 암기를 하는 건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맛을 좀 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어차피 이제 본 강의 들으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고 기출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될 거거든요. 최근 뭐 한 3개년도 정도는 이제 풀어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기출을 통해서 기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토대로 복습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경우 7가지 나와 있는데 쭉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우리 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에 제1방법이 배제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어서 그 특수관계가 새 과세가격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사실 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신고를 했을 때 이 가격 결정과 관한 자료를 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과태료 처분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보세구역에서 작업을 한 자, 그리고 우리 내항선 내학기 내항선 내항기 국내만으로 오가는 배나 선박인데 외국 물품 싣고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내항기나 내항선이 외국에 기착을 하게 돼서 어떤 이제 뭐 천재지변을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되겠고, 우리 수출입 통관 파티할 때 유통 이력 신고해야 되는 물건이 있었죠. 그래서 최종 엔드 유저한테 파는 이제 리테일러 말고는 유통 이력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 정해져 있고, 뭐 장부나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유통 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 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수출입 반송 신고 필증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입이라던가 수익 관련된 거, 가격 결정 관련 자료, 지재권 관련 자료는 5년 이내, 수출 같은 경우 뭐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자료의 어떤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될 수 있다. 그리고 확정 가격 신고, 우리 잠정 가격 신고를 하고 나서는 2년 이내에 확정 가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이 확정 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7페이지 이제 통고 처분이에요. 어떤 납세자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35원, 뭐 33, 1, 2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우리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법의 취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떤 형을 부과하면 우리 말 그대로 이제 빨간 줄 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범죄자가 이제 생기는 거를, 너무 많이 생기는 거를 좀 방지를 하되, 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제 경제적이라고 할까요? 그 벌금형에 준하는 벌금 금액은 그대로 받는, 그러니까 범죄자의 양산은 줄이면서 그 목적으로 탄생한 게 바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3천만 원의 벌금을 냈었어야 됐어. 야, 그럼 넌 벌금형 선고하지 않을게. 너 빨간 줄 안 가? 대신에 이 3천만 원은 내.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다음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해서 뭐 나오죠. 바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빨간 줄 안 가게 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통고처분을 일부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작다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해서 통고처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 동그라미 2번에 가, 나를 모두 갖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고처분 면제할 수 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30,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98.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관세법 벌칙 규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정제 하시고요.
네, 답은 1번이에요. 밀수출입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 뭐였었죠? 키높이 신발. 이거는 누구의 소유든지 이제 몰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법 파트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 강의 쭉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 관세법 파트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 중에서 내가 좀 더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 한번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복습하신 후에 다음 강의도, 다음 파트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